12월은 한 해의 엔딩 크레딧이 아니라 다음 시스템을 위한 업데이트 로그일 뿐이다. 달력의 마지막 장이 펄럭이는 12월, 세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집단적 최면 상태에 빠져듭니다. 도시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교통체증, 거리를 점령한 캐럴의 과도한 데시벨, 목적 없이 부유하는 인파, 한정판이라는 라벨을 붙여 소비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의 화려한 상술들. 바야흐로 1년 중 엔트로피가 가장 극대화되는 비효율과 과잉 감상의 계절입니다. MBTI 16가지 유형 중 이 연말 특유의 들뜬 분위기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 냉소적이지만 날카로운 분석의 시선으로 이를 관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이 주도한 전략가 INTJ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아쉬움이나 후회라는 몽롱한 감정으로 채울 때 INTJ의 뇌는 차갑게 식어 더욱 명료하게 돌아갑니다. 이들은 감정에 취해 비틀거리는 대신 데이터와 팩트를 통해 지난 1년을 정밀하게 복기합니다. 우리가 남인가를 외치며 의미 없는 건배사가 오가는 시끌벅적한 송년회 장소는 이들에게 그저 시간과 에너지가 누수되는 비생산적인 현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영양가 없는 대화로 소모되느니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자신만의 이옷의 서재나 작업실로 들어가 타인의 방해 없이 깊은 사유의 심해로 자망하기를 선택합니다. 남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막연한 행복을 빌 때 이들은 고요한 방 안에서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내년의 마스터 플랜을 점검하고 삶의 알고리즘을 수정합니다. 이들에게 12월 31일은 감상적인 작별의 날이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고 더 완벽한 버전의 날을 설계하는 치열한 전략 회의의 시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으로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들,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완벽한 자유로 치환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제거된 적막한 방 안에서 혹은 밀도 높은 책장 앞에서 빚어내는 INTJ만의 지적이고 독창적인 연말 풍경을 그려보려 합니다.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열리는 그 차갑지만 그 무엇보다 뜨거운 지성의 겨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NTJ가 연말을 보내는 법. 세상은 소란스럽고 내 머릿속은 선명하다. INTJ에게 12월의 끝자락은 감상적인 아쉬움에 젖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1년간 가동된 나라는 시스템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대한 회고이자 다가올 새해를 위한 정교한 재설계의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써 1년이 지났네 한 것도 없는데 라며 막연한 허무주의와 시간의 불가항력에 항복할 때 INTJ의 두뇌는 고성능 프로세서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지난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이들은 감정에 휩쓸려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올해 설정한 KPI의 달성률은 정확히 몇 %인가? 어느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는가? 를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합니다. 남들에게는 추억인 과거가 이들에게는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데이터셋으로 치환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의 분석적 레이더는 내부를 넘어 외부 세계로도 확장됩니다.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은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을 보며 남들이 로맨틱하다고 감탄할 때 INTJ는 그 이면의 전력 효율성과 도시 조명 설계의 미학적 구조를 파악하려 듭니다. 길거리 붕어빵을 사 먹으면서도 밀가루와 팥 가격의 변동 추이를 통해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을 피부로 체감합니다. 대중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현상들 속에서 이들은 세상이 작동하는 숨겨진 메커니즘과 구조적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적 통찰을 즐깁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연구 대상이자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이성적인 그들에게도 12월은 꽤나 골치 아픈 딜레마의 계절입니다. 바로 사회적 의무 방어전과 자발적 고립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략적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참석해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모임들, 그 반대편에서 읽지 못한 책들을 쌓아두고 완벽한 사색에 잠기고 싶은 강렬한 지적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인간관계도 기계처럼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차가운 이성은 설득하지만 문 밖의 비논리적이고 소란스러운 세상은 그들의 인내심 한계치를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과연 이 고독한 전략가들은
소음으로 가득 찬 연말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최적의 해답을 도출해낼까요? 비효율적인 소음은 혐오하지만 그 속에서 건져 올리는 날카로운 통찰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들만의 치밀하고 효율적인 연말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1. 서재에서 완성하는 나만의 지식 아카이브. 타인의 소음이 차단될 때 비로소 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된다. 연말이 되면 의무감이라는 포장지로 덮인 동창회, 망년회 등 명분 없는 모임들이 스케줄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INTJ에게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막대한 기회비용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레퍼토리의 신세 한탄, 생산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연예인, 가십거리,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야 하는 고강도의 감정 노동. 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는 INTJ의 소중한 정신적 배터리를 급속도로 방전시키는 주범입니다. 남는 게 없는 대화를 견디는 것만큼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고문은 없습니다. 남들이 그래도 연말인데 얼굴은 봐야지라는 사회적 관습을 핑계로 밖으로 나갈 때 INTJ는 기꺼이 전략적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낮은 수준의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고차원적인 사유에 집중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몰입의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파티는 시끄러운 술집에서 건배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성이나 새로운 지식과 나의 내면이 충돌하며 스파크가 튀는 그 짜릿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INTJ가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자신의 물리적, 정신적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재부팅하는 작업입니다. 책상 위 뱀처럼 얽힌 케이블을 정리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불필요한 파일들을 폴더링하며 읽지 않은 메일함을 비우는 디지털 디톡스를 감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물리적 환경의 무질서가 정신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방어 기제입니다. 시각적 노이즈가 제거된 깨끗한 책상, 적절한 조도와 습도, 여기에 머리를 맑게 깨우는 진한 에스프레소나 복합적인 풍미의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이 더해지면 비로소 그들만의 완벽한 지적 요새가 구축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 위에서 고밀도의 콘텐츠를 소비할 차례입니다. 킬링타임용 뻔한 로맨스나 개연성 없는 심파극은 INTJ의 선택지에서 가차없이 삭제됩니다. 대신 뇌의 뉴런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나 인터스텔라 같은 하드 SF, 자본주의의 역사를 해부하는 다큐멘터리, 혹은 사피엔스나 이기적 유전자 같은 통찰력 있는 인문과학 서적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INTJ는 콘텐츠를 멍하니 시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석하고 해체하며 검증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숨겨둔 메타포와 복선을 역추적하고 책을 읽으며 저자의 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반박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작가와의 치열한 지적 스파링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거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오는 전율, 즉 지적 포만감입니다. 술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는 다음 날 대신 어제보다 더 똑똑해진 뇌를 가지고 맞이하는 아침. 이것이야말로 INTJ가 정의하는 휴식의 정점이자 소모되지 않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연말을 보내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2. 관찰자 시점으로 분석하는 세상의 메커니즘. 세상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 나는 그곳을 탐사하는 데이터 마이너다. 흔히 사람들은 INTJ를 햇빛을 싫어하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힌 은둔형 외톨이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들의 무거운 엉덩이를 기어코 밖으로 이끄는 강력한 트리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적 탐구심과 고갈된 아이디어를 채워줄 새로운 영감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쇼핑몰을 기웃거리는 산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명확한 가설과 목적을 가지고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는 현장 연구원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현관문을 나서는 과정조차 에너지 낭비로 치부하지만 그 전시회에 가면 내가 고민하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혹은 그 건축물의 설계 방식이 아주 독창적이래라는 고급 정보에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INTJ를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캐럴이 울려 퍼지는 왁자지껄한 축제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매혹하는 것은 도심의 마천루가 보여주는 기하학적 구조의 미학, 미술관에 완벽하게 큐레이팅된 동선, 혹은 대형 서점이 주는 압도적인 지식의 무게감과 정제된 고요함입니다. 그들은 인파에 휩쓸려 다니는 핫플레이스보다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의 라운지나 인적이 드문 심야의 서점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습니다. 북적이는 대중들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고 마치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 CCTV가 된 것처럼 군중의 흐름과 도시의 소음을 내려다봅니다. 이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특정 시간대에 저 구역으로만 몰릴까? 이 건물의 조명 배치는 시각적 피로도를 높이는 비효율적인 설계군.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심리적 기제가 흥미롭군. 이러한 냉철하고 건조한 관찰은 불만이나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이면에 숨겨진 작동 원리와 규칙을 규명하고 이해하려는 그들만의 지적 유희입니다. 남들이 여기 너무 예뻐 라며 감탄하고 인증샷을 찍느라 바쁠 때 INTJ는 조용히 스마트폰의 메모 앱이나 노션을 켭니다. 그들에게 기록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업로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공간이 주는 독특한 영감, 앞으로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들을 텍스트로 박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소유욕의 발현입니다. 비록 그들의 SNS 피드는 텅 비어 있을지라도 그들의 비공개 클라우드에는 훗날 혁신의 씨앗이 될 귀중한 지적 자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INTJ에게 연말 외출이란 소음 속에 섞여 자아를 잃어버리는 소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소음 속에서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고 채굴하는 생산적인 과정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을 관조하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그들은 연말의 가장 지적인 관찰자이자 잠재적 설계자입니다. 3. 밀도 높은 대화의 희열 잡담은 사절한다. 나의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다. 의미 없는 소음으로 낭비하지 마라. INTJ에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인 시간을 할당하는 중대한 투자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누구와 만나느냐는 관계의 친밀도를 넘어 이 만남이 산출할 지적 ROI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렇기에 약속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 또한 남다릅니다. 목소리를 높여야만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시장통 같은 술집이나 음료의 맛보다 사진 찍는 게 목적인 인스타 감성 카페는 INTJ에게 고문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노이즈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대화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저항값일 뿐입니다. 서로의 논리 구조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 배경음악이 대화의 백색 소음 역할만 해주는 클래식한 바, 혹은 차라리 화이트보드가 있는 조용한 회의실이 낫습니다. 이들은 분위기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뇌 속에 있는 데이터를 열람하고 탐색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법은 지극히 본질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같은 영양가 없고, 휘발성 강한 스몰 토크는 INTJ에게 참을 수 없는 지적 고역입니다. 그런 정보는 검색 한 번이면 알 수 있거나 내 인생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는 데이터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노동의 종말,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 트로리 딜레마 같은 철학적 난제, 혹은 서로가 몰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비전과 로드맵 등 정답이 없는 거대한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때 그들의 눈동자는 가장 생생하게 빛납니다. 내 논리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 만약 전제 조건을 어에서 비로 바꾼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따져봤을 때 그건 편향일 가능성이 높아. 남들이 옆에서 듣는다면 왜 저렇게 싸우지? 라고 오해할 법한 이날. 선 대화들은
사실 INTJ가 타인과 지적으로 교감하는 최고 수준의 애정 표현이자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관심 없는 사람과는 논쟁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지성을 존중하기에 기꺼이 자신의 논리를 검증받고자 하는 지적 스파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껍데기뿐인 위로보다는 뼈 때리는 건설적인 비판을, 맹목적인 공감보다는 실행 가능한 논리적 해결책을 주고받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깊은 유대감과 전우애를 느낍니다. INTJ가 정의하는 최고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편안한 사이가 아니라 상호 발전적인 관계입니다. 만나서 킬킬거리며 시간만 때우는 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대화 덕분에 내 사고가 확장되었어.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나태함을 지적하고 지적 성장을 자극하며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INTJ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인 연말 모임의 풍경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막연한 희망 대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다.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많은 이들에게 1월 1일은 일종의 집단적 최면, 의식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영하의 추위를 뚫고 동해안으로 달려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막연한 소원을 비는 행위는 INTJ의 관점에서 볼 때 인과관계가 결여된 거대한 기복신앙의 현장일 뿐입니다. 올해는 다 잘 될 거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와 같은 문장들이 SNS를 도배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새해니까 달라지겠지라는 마법 같은 기대. 심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기, INTJ는 군중의 들뜸에서 한 발짝 물러나 차가운 이성을 작동시킵니다. 16가지 유형 중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설계자인 INTJ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과 실행이 만나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값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나태했던 자신이 갑자기 부지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초기화의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부풀려진 새해 버프는 유효기간이 보름도 가지 않는 도파민의 장난임을 알기에 그들은 들뜨는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변수를 통제하려 듭니다. INTJ에게 새해는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장기 프로젝트의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자 시스템 버전업을 위한 정기 점검일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원이 아니라 디버깅입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거하며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삶의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새해 다짐에는 행복하기, 건강하기 같은 뜬구름 잡는 추상명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기한이 명시된 목표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고 건조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그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감상의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확실한 성취의 로드맵을 까는 INTJ만의 특별하고도 치밀한 새해맞이 프로토콜을 소개합니다. 1.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성과 중심의 로드맵 설계.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달성할 수 없다. INTJ의 사전에서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단어를 꼽자면 단연 열심히입니다. 방향성이 결여된 속도는 재앙일 뿐입니다. 살 빼기, 영어 공부하기, 착하게 살기와 같은 문장은 목표가 아니라 그저 나약한 바람에 불과합니다. 추상적이고 성과를 검증할 수 없는 목표들은 INTJ의 정교한 계획표에 단 한 줄도 기재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언젠간 되겠지라는 태도는 패배자들이나 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INTJ는 개인의 삶을 경영할 때도 유능한 CEO가 기업을 운영하듯 접근합니다. 그들은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OKR이나 KPI를 도입하여 모호함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새해에는 건강 챙기기, 살 좀 빼기, 3월 31일까지 체지방률 18% 진입을 위한 주 4회, 심박수 140bpm 이상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루틴 확립 및 식단 매크로 재설정. 영어 회화 잘하고 싶다.
비즈니스 회화 레벨 5 달성을 위해 출근 시간 40분을 활용한 쉐도잉. 루틴 자동화 및 매주 일요일 화상 영어 피드백 세션 고정.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운에 맡기지 않고 통제 가능한 현재의 데이터와 루틴으로 끌어옵니다. INTJ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적 없는 몽글몽글한 행복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유능함의 획득과 효용성의 극대화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똑똑해진 나, 어제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큰 성과를 내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를 확인하는 과정. 바로 이 성장의 가시화야말로 INTJ가 느끼는 최고의 도파민이자 카타르시스입니다. 남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볶아대며 피곤하게 살아? 하지만 그들은 INTJ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J에게 계획 없는 삶이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날뛰는 가장 불안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INTJ는 알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루틴과 완벽한 계획이라는 갑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의 새해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산출값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반드시 달성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시나리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 감성 쓰레기통이 아닌 작전 지휘 통제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고 시스템은 의지를 이긴다. INTJ에게 새해 다이어리나 디지털 플래너를 세팅하는 일은 단순히 일정을 채워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1인 기업의 CEO로서 향후 1년간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엄숙하고도 비장한 작전 회의 시간입니다. 이들은 다꾸라 불리는 감성적인 취미 활동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쁜 스티커, 형형색색의 마스킹 테이프, 감성적인 캘리그라피는 INTJ에게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노이즈일 뿐입니다. 그들이 문구점이나 소프트웨어를 고를 때 따지는 기준은 오로지 기능적 완벽함입니다. 종이 다이어리라면 레이아웃이 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는지, 만년필 잉크가 번지지 않을 만큼 종이의 밀도가 높은지를 따집니다. 디지털 툴이라면 데이터의 연동성이 강력한지, 검색과 아카이빙이 용이한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프랭클린 플래너의 체계성이나 블렛 저널의 기호 시스템, 혹은 노션의 무한한 확장성은 이들의 정리 강박을 해소해주는 최고의 도구들입니다. 책상에 앉아 플래너를 펼친 INTJ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이들에게 다이어리의 용도는 감정 배설을 위한 일기장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들의 계획 수립 방식은 철저하게 하향식 방식을 따릅니다. 먼저 올해 달성해야 할 거시적인 비전을 설정합니다. 그것을 다시 분기와 월 단위의 중기 목표로 쪼갭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주간일간 미션으로 잘게 분해합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듯 거대한 목표를 실행 가능한 단위로 모듈화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NTJ의 다이어리에는 오늘 너무 우울했다 같은 감상적인 문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그날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한 피드백과 디버깅 로그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너무 안 됐다. 속상하다. 집중력 저하 발생. 원인 수면 부족 및 스마트폰 알림. 해결책 내일부터 23시 취침. 학습 중 방해 금지 모드 자동화 설정. 다이어리가 알록달록한 그림보다는 실행 여부를 체크하는 차가운 오, X 표시와 프로세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계획과 통제된 질서가 주는 그 완벽한 안정감. 그것이야말로 INTJ에게 올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3. 스펙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역량 강화 리스트. 남들이 자격증이라는 영수증을 모을 때 나는 레버리지를 수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익 점수 10점, 자격증, 개수 하나에 목매며 보여주기 위한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레드오션. 하지만 INTJ는 그 치열하고도 소모적인 경쟁의 대열에서 과감히 이탈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대체 불가능한 능력에 집중합니다. INTJ의 버킷리스트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트로피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지배하기 위한 비밀 무기들로 채워집니다. 그들의 학습 목표는 표면적인 점수가 아니라 지식의 도구화와 정보의 비대칭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 제2외국어 마스터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원서 읽기. 남들이 어학 성적표를 따기 위해 문법 문제를 풀 때 INTJ는 정보의 원천에 직접 접속하기 위해 언어를 배웁니다. 번역되는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왜곡되는 정보를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글로벌 트렌드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보 우위를 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언어를 배우는 진짜 목적입니다. 이 코딩 언어 하나쯤 익혀두기 파이썬 등 개발자로 전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내 생각의 알고리즘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제2의 모국어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시간을 벌고 데이터를 직접 크롤링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 그들에게 코딩은 최고의 효율성 증폭기입니다. 3. 철학 심리학 진화 생물학 고전 10권 완독. 교양 있어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의 운영체제를 해킹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본성의 기저와 사회 구조의 모순을 이해하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문학은 감성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무기입니다. 4.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자산 배분 전략 수립.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닙니다. 노동이라는 비효율적인 소득 구간을 넘어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한 냉철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그 어떤 공부보다 치열하게 금융, 문맹 탈출을 시도합니다. 효율성을 신앙처럼 숭배하는 INTJ에게 이 목록은 단순한 자기개발 취미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상, AI가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키트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대신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 주도권을 쥐는 것. 이것이야말로 INTJ가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가장 합리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INTJ를 위한 2026년 처방전 완벽주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실행하라. 가장 완벽한 계획은 실행된 계획이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무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고해상도로 그려내는 비전과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단숨에 구조화하여 해법을 도출하는 압도적인 논리력입니다. 여기에 감정에 휘둘려 멈칫거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돌진하는 추진력까지 더해지면 INTJ는 그 어떤 유형보다 독보적인 성취를 이뤄내는 성과 제조기가 됩니다. 이 타고난 전략가적 기질 덕분에 당신의 인생 포트폴리오는 언제나 우상향하는 성장 곡선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고 깊은 법입니다.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었던 그 높은 기준치는 어느 순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를 옥죄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INTJ의 뇌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완벽함과 불완전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며 고통받습니다. 스스로에게 타인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작은 실수나 오차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이건 실패야라고 단정짓기 일쑤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시작의 두려움입니다. 100%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모든 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해. 이 완벽주의적 사고는 당신을 끝없는 시뮬레이션의 루프에 가둡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건물을 짓고 부수었지만 정작 현실 세계에서는 벽돌 한 장조차 쌓지 못하는 분석 마비 상태. 이것이 바로 INTJ라는 고성능 엔진이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여기에 비논리적인 타인의 행동과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까지 더해지면 당신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고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치밀한 기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무작정 기준을 낮추세요. 바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세요라고 조언하는 것은 INTJ에게 불가능한 미션이자 고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라는 허상을 쫓는 대신 베타 버전 출시를 목표로 삼는 전략적 유연함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세상에 내놓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벽에 도달하는 애자일 전략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위대한 비전을 현실 세계로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2026년 처방전을 제안합니다. 1. 계획은 수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완벽한 지도를 그리느라 출항을 미루지 마라. 파도는 지도에 나와 있지 않다. INTJ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튀어나와 공들여 세운 계획을 망가뜨릴 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인과관계에 따라 완벽하게 세팅된 도미노가 중간에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 INTJ의 스트레스 지수는 임계점을 돌파하고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논리 회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세상은 당신의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카오스와 엔트로피의 세계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틀어진 건 당신의 설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우주의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비현실적인 오만입니다. 2026년에는 전통적인 워터폴 방식이 아닌 애자일 방식으로 삶의 운영체제를 교체하십시오. 워터폴의 함정 1월 한 달 내내 완벽한 연간 계획을 짜느라 정작 실행은 2월로 미루는 방식.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므로 분석 마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애자일의 전략 거창한 마스터 플랜 대신 당장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실행한 뒤 결과를 보고 수정하는 방식. 1. MVP 전략을 삶에 도입하라. 완벽한 소설을 쓰겠다고 자료 조사만 3년 하지 말고 일단 엉성하더라도 한 챕터를 써서 세상에 내놓으세요.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을 짜느라 헬스장 등록을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탄수화물 반으로 줄이기를 실행하세요. 핵심은 빠른 실패와 빠른 수정입니다. 초기 버전은 당연히 엉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완벽한 계획보다 현실의 엉성한 결과물이 1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일단 런칭하고 버그는 나중에 잡으십시오. 이 실패를 데이터 수집으로 재정의하라. INTJ에게 계획 변경은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로그를 남기세요. 계획의 변경은 포기가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로를 재설정하는 최적화 과정입니다. 과학자가 실험에 실패했다고 울지 않듯 당신도 결과값에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오류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스프린트에 반영하면 그만입니다. 유연함은 나약함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고등한 생존 알고리즘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2. 타인의 우둔함에 너그러워질 것. 바보와 논쟁하지 마라. 구경꾼들은 누가 바보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INTJ에게 세상은 수많은 논리적 오류로 가득 찬 불안정한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핵심을 벗어나는 동료의 발언, 인과관계가 뒤바뀐 상사의 지시, 감정에 호소하며 팩트를 무시하는 친구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뇌 속에 장착된 오류 탐지 시스템은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할까? 저건 명백한 모순인데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지? 논리적 결함이 빤히 보이는 주장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충동, 즉 상대를 계몽시키고 싶은 욕구는 INTJ가 평생 싸워야 할 본능적인 숙제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제발 그들을 고치려 들지 마세요.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당신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할까요? 99%의 확률로
그들은 당신의 논리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며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에너지 투자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타인의 하드웨어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분노 대신 관찰자 모드를 켜십시오. 그리고 쿨하게 인정하세요. 저 사람은 나랑 운영체제가 다르군. 호환되지 않는 게 당연해. 입력값이 다르니 출력값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알고리즘이야. 모든 사람이 나처럼 최신형 고성능 프로세서를 장착한 건 아니지. 저건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야. 타인의 비논리적 행동을 악의가 아닌 능력의 부재나 다양성으로 카테고리화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이나 무관심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회적 마찰을 줄이는 것은 타협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 달성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시스템의 대역폭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논리력과 에너지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프로젝트와 사람에게만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영리한 전략가는 싸울 전장과 피할 전장을 구분할 줄 아는 법입니다. 우둔함에 맞서 싸우지 말고 그저 우아하게 음소거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평화와 성과를 지키는 길입니다. 3. 뇌를 끄는 시간을 허용하라. 멈춤은 후퇴가 아니다. 도약을 위한 캐시 메모리 정리의 시간이다. INTJ의 뇌는 전원 코드를 뽑아도 잔열이 남아 돌아가는 고성능 서버와 같습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을 때조차 당신의 뇌 속에서는 오늘 습득한 정보를 분류하고 내일 일어날 변수를 예측하며 해결되지 않은 난제의 알고리즘을 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입니다. 휴식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서버가 결국 발열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스로틀링 현상을 겪거나 셧다운되듯 인간 INTJ 역시 심각한 번아웃과 인지 능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생산성에 목숨 거는 당신일수록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시스템 셧다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이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입력일 뿐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셧다운은 외부의 정보 유입을 0으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비생산적인 행위들을 스케줄러에 공식적인 업무처럼 배치하십시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과열된 CPU를 식히는 순행식 쿨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산책 이어폰을 빼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는 행위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이때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엉켜있던 기억들을 장기 기억 장치로 재배치하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가 목욕탕에서 나왔듯 위대한 통찰은 책상이 아닌 멍하니 걷는 길 위에서 터져나옵니다. 단순 반복 노동 설거지, 빨래 개기, 레고 조립하기, 컬러링북 채우기,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 없는 단순한 반복 행위는 INTJ의 뇌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복잡한 연산을 멈추고 단순한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과열된 전두엽을 식히고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적 감각 몰입 불멍, 물멍 논리의 세계를 떠나 감각의 세계로 접속하십시오. 타오르는 불꽃의 불규칙한 패턴, 흐르는 물소리의 백색, 소음은 분석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게 만드는 최고의 최면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휴식조차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0%가 되어 강제로 꺼지기 전에 20% 남았을 때 충전기에 꽂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잘 쉬어야 더 날카롭게 사고할 수 있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빽빽한 치열함 속에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설계해 넣는 현명함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디자인의 완성입니다. INTJ의 지성을 자극하는 선물 큐레이션. 나에게 예쁜 쓰레기를 주는 것은 나에게 처분해야 할 숙제를 주는 것과 같다. INTJ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선물하는 사람의 안목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받는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미션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예쁜 쓰레기 용도는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장식품, 내 취향과 무관한 유행템, 조악한 퀄리티의 기념품을 혐오 수준을 넘어 경멸합니다. INTJ의 관점에서 실용성이 결여되거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선물은 감동을 주는 선물이 아니라 보관하자니 공간이 아깝고 버리자니 죄책감이 드는 처치 곤란한 산업 폐기물을 떠넘기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골칫덩이를 껴안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까다로운 전략가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얄팍한 감성이 아니라 확실한 기능과 압도적인 가치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물을 뜯는 순간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물건이 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나의 귀한 시간을 아껴주는가? 엄격한 관리자형인 그들에게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고 업그레이드해줄 고성능 도구이자 자산이어야 합니다. 리본이 얼마나 예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마감 처리가 완벽한지, 스펙이 최신인지, 설계 의도가 합리적인지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포장지보다는 확실한 성능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까다로운 검증, 프로세스를 통과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선물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1. 효율의 극대화 시간을 벌어주는 테크놀로지. 나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 고백이다. INTJ에게 시간은 금보다 비싼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원입니다. 이들에게 최신 전자기기를 선물한다는 것은 단순히 얼리어답터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고 반복적인 노동을 기술에게 위임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브랜드 로고보다는 스펙시트에 적힌 성능이 나의 생산성을 얼마나 레버리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지적 허영심이 아닌 지적 탐구를 위한 도구. 나의 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INTJ에게 배움이란 심심풀이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 본능이자 자아 실현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지적 허영심을 경멸합니다. 책장에 읽지도 않을 양장본을 전시하는 것보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밑줄 그은 문고본 하나를 더 사랑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선물은 언제나 실패 없는 정답입니다. 그들의 뇌세포를 짜릿하게 자극할 지적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1. 고급 만년필 앤드 가죽 노트 커버 사유를 붙잡아두는 닷. 추천 아이템 몽블랑, 라미 2000. 질 좋은 로이텀 노트. 단순한 필기구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휘발되는 디지털 텍스트와 달리 잉크의 흐름을 통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물리적 현실로 끌어내리는 설계 도구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INTJ조차 깊은 사고를 할 때는 아날로그로 회귀합니다. 사각거리는 펜촉의 마찰감과 종이의 질감은 뇌의 속도를 늦춰주어 복잡한 논리를 차분하게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에게 만년필을 선물하는 것은 혼자만의 고요한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문 서적 혹은 매거진 구독권 세상을 보는 고해상도 렌즈. 추천 아이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코노미스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정기 구독권. 읽을 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경제, 정치, 기술의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는 고급 정보 보고서입니다. 가벼운 에세이나 힐링 서적은 INTJ에게 지적 공복감만 줄 뿐입니다. 그들은 팩트와 통찰로 꽉 찬 고밀도의 텍스트를 갈망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지의 구독권은 그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최고급 양식을 대접하세요. 3.2-북 리더기 내 주머니 속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추천 아이템 킨들, 크레마, 오닉스 부크.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물리적 부피와 무게라는 제약을 0으로 수렴시키면서도 무한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 물류혁명의 결정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즉시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INTJ에게
수천 권의 책을 200지의 무게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효율입니다. 지하철이든 카페든 그곳을 순식간에 나만의 연구실로 변모시키는 이 도구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그들에게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3. 취향의 밀도 고품질의 기호식품. 나는 미식가가 아니다. 다만 낮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 몸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할 뿐이다. INTJ는 음식에 목숨 거는 미식가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섭취하는 것의 퀄리티와 밀도에는 누구보다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맛없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쓰레기 데이터를 내 몸이라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효율의 극치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INTJ의 식문화는 이분법적입니다. 애매한 싸구려 커피를 마시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영의 상태를 택합니다. 그들에게 선물할 기호식품은 양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모금을 마셔도 뇌리에 강렬한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확실한 하이엔드여야 합니다. 1. 싱글 몰트 위스키 혹은 프리미엄 와인 혀끝으로 읽는 역사책. 추천 아이템 글렌알라키, 발베니 같은 싱글 몰트 위스키나 서사가 있는 빈티지 와인. 이것은 취하기 위한 알코올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향과 맛의 레이어를 하나하나 벗겨내며 분석하고 해체해야 할 탐구의 대상입니다. INTJ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폭음을 경멸합니다. 대신 조용한 방 안에서 술 한 잔을 놓고 그 안에 담긴 오크향, 피트향, 과실향을 탐정처럼 찾아내는 과정을 즐깁니다. 팁: 단순히 술만 주지 마십시오. 증류소의 역사, 제조 공정의 과학적 원리, 테이스팅 노트가 적힌 작은 설명 카드를 곁들이세요. 그 술에 담긴 데이터와 스토리를 함께 섭취할 때 그들의 지적 만족감은 배가 됩니다. 이 스페셜티 원두 앤드 핸드드립 세트. 매일 아침 열리는 나만의 화학 실험실. 추천 아이템 산미와 바디감이 뚜렷한 스페셜티 원두, 타임모어, 그라인더, 온도 조절 드립포트. 단순한 카페인 수혈이 아닙니다. 물의 온도, 원두의 분쇄도, 추출 시간이라는 복잡한 변수를 통제하여 오차 없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실험입니다. INTJ에게 카페는 너무 시끄럽고 남이 내려주는 커피는 맛의 편차가 심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내려 마시는 게 귀찮지 않아?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들은 0.1지의 오차도 없이 원두를 계량하고 정확한 물줄기로 커피를 내리는 그 엄격한 통제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자신이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추출된 커피 한 잔. 그것은 그들의 하루를 여는 가장 논리적이고 향기로운 의식입니다. 기억하세요. INTJ에게 서프라이즈는 리스크입니다. 차라리 내가 평소에 필요하다고 했던 스펙에 맞춰서 샀어라는 멘트가 훨씬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교환권이나 영수증을 동봉하는 센스를 발휘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라는 말은 서운함이 아니라 합리적인 배려로 다가옵니다. 구구절절한 편지보다는 이게 너의 생산성을 20% 향상시켜줄 거야 라는 명확한 이유가 적힌 메모 한 장이 그들의 심장을 저격할 것입니다.